이제 안정적인 생활을 박차고 어쨌든 제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안정을 선택해야 되냐? 그 다음에 어떤 뭐 새로운 도전을 선택해야 되냐? 뭐가 더 가치가 옳은 것이냐? 라고 하기보다는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바로 그 퇴직하기 직전에 무급 휴직이었어요. 네. 무급 휴직이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복직을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됐었거든요. 바로 그 전에.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 자신조차 못 믿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제 그런 중대한 상황에서 또 주변에서는 다 이제 너 왜 나가냐, 너 미쳤냐, 뭐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더 흔들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을 수 있었던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책인 것 같아요. 책? 네. 책을 좀 많이 읽고, 그게 이제 7, 8년이 됐잖아요. 어쨌든 제가 네. 이제 자존과 아이들, 학생들과 꿈과 자존에 대한 그런 책들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인생에 관련된 책들, 또는 성공에 관련된 책들, 어쨌든 그런 책들이 저한테 나름의 어떤 신념을 좀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런 믿음과 신념. 그래서 내 마음이 향하는 곳을 향해 가게 되면, 네. 결국 이뤄낼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시켜서 하는 일이라면 이게 자연적으로, 순리적으로 그 길을 향해 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책을 통해서 얻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거 궁금할 것 같아요. 아, 뭐 그렇게 이제 교사로서 뭔가 안정된 삶을 다 벗어 던졌는데 대체 이 안정된 삶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었을까?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 뭐 2030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과거에 뭐 안정적인 이유만으로 공무원으로 이제 올인을 하던 때도 있었고, 뭐 교대의 인기가 높은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이제 안정성도 사실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정말 최고의 가치인 것인데, 그것을 던졌다? 그것보다 중요한 뭔가 삶의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안정적인 생활을 박차고 어쨌든 제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안정을 선택해야 되냐? 그 다음에 어떤 뭐 새로운 도전을 선택해야 되냐? 뭐가 더 가치가 옳은 것이냐? 라고 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약간 이게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왜냐면 제가 어쨌든 교사 생활 하는 동안에는 그 15년, 20년 동안에는 저는 그것도 너무 행복했어요. 행복했고 제 일에 있어서, 교사라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그 의미와 가치를 충분히 저는 이제 찾고 있었고, 그런데 이게 어쨌든 인생을 살다 보면은 좀 나름 성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그릇이 커지는 거죠. 저의 그릇이 커지니까 이제 이 세계가 약간 이제 저한테는 맞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아이들은 조금 너무 순수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여곡절이 없어요. 네. 삶의 어떤 우여곡절과 네. 뭐 좀 그런 아픔과 시련이 없어.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도 네. 아이들은 그냥 선생님이니까 약간 이렇게 그냥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데, 네. 이거를 이제 일반인들 이제 정말 어떤 갈등되고 방황하고 자기 삶에서 고민이 되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그분들한테는 절절한 거예요. 어쨌든 저의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훨씬 저는 이쪽에 이제 가치가 생긴 거죠. 내가 인생 2막은 이제 이렇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도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 10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을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왠지 강단에서 누군가에게 이제, 그러니까 어른들이죠. 어른들의 대상으로 삶에 대한 이야기,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학교는 이제 더 이상 제가 있을 곳이 아니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그 안정을 포기해라고 했지만, 제가 10년 후에 제 미래의 모습을 봤을 때 학생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아니라면 지금 이 위치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그러면 위치를 옮기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나의 어떤 그릇, 그 다음에 어떤 타이밍, 그 다음에 그 미래에 대한 설계, 약간 그와 같은 것들이 제 안정보다는 더 중요해진 시점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안정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편안하잖아요. 뭐 큰 어려움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게 뭐 꿈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이제 안정적인 시장을 박차 나오고 퇴직 후 현실 어떠세요? 그 생각대로 좀 괜찮았나요? 아니면 어땠나요? 퇴직 후 현실은 네.
정말 참담했죠, 사실. 네.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일단 뭔가를 대비해 놓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적금 통장 하나 없었고 그리고 뭐 재테크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 좀 밟지도 못했고 그래서 정말 퇴직한 당시에는 그냥 집을 살 때 받았던 대출금이 다였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사실 이제 부부 교사였기 때문에 저희 그냥 두 부부의 월급이 4인 가족에 딱 맞게 세팅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뭐 대출금 갚고 학원비 내고 공과금 내고 생활비 내고 이러면 딱 그냥 그 월급 다 사용되어지는 이런데 만약 제가 퇴직을 하면 거의 절반 가까이가 그쵸. 수입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 몇 달도 좀 운영이 되지 않는 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돈을 생각하면은 정말 퇴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당시엔 사실 그랬던 게 맞습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내가 뭔가 강연을 하고 싶다. 이거 하나 가지고 일단은 그만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 경제적으로 뭔가 좀 뭐 교사할 때 번 거에 뭐 절반 정도는 그래도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시원이라는 걸 선택하신 건데 그 과정에서 뭐 다른 선택지는 없으셨나요? 뭐 예를 들면 뭐 스마트 스토어도 있었을 테고 아니. 유튜브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없이 뭐 고시원을 선택하는 계기는 뭐예요? 아니 네. 전혀 그런 데 관념이 스마트 스토어라는 것 자체도 몰랐어요. 정말. 근데 진짜 삶이 희한한 게 제가 이제 학교에 돌아가지 않겠어 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바로 그 퇴직하기 직전이 무급 휴직이었어요. 네. 네, 무급 휴직이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복직을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됐었거든요. 바로 그 전에 사직서 내기 전에. 그래서 그때 이제 학교를 돌아가지 않아야겠다. 나의 자리는 이제 여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들은 게 네. 뭐 스마트 스토어 이런 거 말고 저는 네. 도시형 생활주택을 들었어요. 약간 그게 오피스텔 같은 맞아요. 건데 되게 좀 네. 저렴한 원룸 같은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사면 거기서 월세를 뭐 6, 70만 원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두 개 사놓으면 한 100만 원, 120만 원이 받겠지? 이래서 이제 평택을 갔던 거예요. 그때 이제 평택에 반도체 네. 들어온다고 해서 네. 거기가 이제 월세 잘 받는다. 해가지고 이제 평택까지 갔다가 그 평택에서 이제 그 근처에 살고 계신 또 이제 그 동료 선생님을 만나면서 그분한테 그냥 고시원 얘기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뭔가를 막 비교해보고 내가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럴 것도 없었고 네. 그러니까 그만큼 간절했죠. 정말 지푸라기를 잡고 싶은 심정이었고 그분이 그럼 고시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 한번 들어보면 어때?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바로 직행해가지고 고시원 사업에 뛰어들게 된 상황입니다. 그럼 그냥 그분은 뭐 고시원을 하진 않으셨는데 그냥 본인이 좀 관심이 있어서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신 것 중 하나였는데 나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들어봐 이렇게 된 거죠? 네네. 정작 본인은 못하시고 못하고. 저한테 얘기해 줬는데 제가 이제 하게 됐죠. 네. 네. 그럼 이제 수업을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뭐 들으면서 오셨어요. 이거다 아니요. 싶었어요? 아니요. 그것도 네. 아니었어요. 왜냐면 네. 이게 진짜 근데 뭐 막 이거다 이렇게 느낌이 오진 않았고요. 그냥 그때도 그냥 절박하고 간절했기 때문에 이거라도 어떻게든 해봐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게 고시원을 인수할 때 임장을 막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파트 이사 가려고 해도 내 아파트 살 곳을 보러 다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고시원 임장을 다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저는 또 막 좀 예쁘게 잘 꾸며진 고시원을 인수할 게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허름한 거 그런 것만 보러 다녔어야 됐거든요. 그걸 이제 고쳐서 좀 예쁘게 해가지고 이제 할 생각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아날버릿하던 거라서 네. 그게 고시원 앞에 가서 들어가서 막 이렇게 시설 보고 이런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막 중간에 누구 나오시면은 막 뭐라 한 것도 아닌데 혼자 막 뛰쳐서 그냥 나가고 그래서 막 또 그때 좀 겨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춥고 힘들고 막 금방 깜깜해지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래도 내가 어쨌든 확신이 있진 않았으나 그래도 이걸 해서 어쨌든 좀 경제적인 토대를 좀 만들어 봐야겠다. 약간 그 마음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몇 개를 보셨어요 그렇게? 한 50개 이상은 본 것 같아요. 50개 전국에 있는 거를? 아니. 서울하고 네. 수도권. 네, 서울 수도권. 서울 수도권에 나와 있는 고시원 50개 정도를 보시고 그럼 첫 번째는 어디다 하신 거예요? 노원 쪽. 노원 쪽에. 네네. 그 고시원을 선택하게 된 뭐 계기는 있으신가요? 일단은 권리금이 그때 당시에 좀 저렴했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네. 저렴한 이유는 네. 그 원장님이 공사를 하시다가 너무 힘이 드시고 해가지고는 중간에 그냥 좀 싸게 이렇게 인수 조건 내놓으신 그런 고시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 할 이유가 없었죠. 좀 저렴했기 때문에.
네. 뭐 저렴했어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어, 공실이 많다거나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네, 네. 변수들이 또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왜냐면 그런 것들은 네. 그렇죠. 40개 방이었는데 10분 채워져 있고 30개가 공실이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공사도 하다만 거였기 때문에 공사도 마무리 좀 해야 됐고 그래서 또 인테리어 비용이 좀 더 들어갔죠. 아무래도 인테리어 또 더 해야 했으니까. 네. 아 근데 뭐 초보자가 보기에는 네. 40개 방인데 30개가 공실이야? 일단 이런 상황에서 또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굳이 잘 되는 고시원을 왜 팔까?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근데 거기는 잘 되는 고시원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아니긴 했죠. 네, 그러니까 뭐 어쨌거나 뭐 본인도 이제 안 되니까 뭐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을 테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 되니까 이제 파는 건데 내가 이렇게 뭐 약간 망한 고시원을 사가지고 이게 될 수 있을까라는 뭔가 의심과 두려움이 들었을 것 같은데 아니. 어땠어요? 네. 아니 그때는 그럴 생각을 할 네.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요. 어떻게든 일단 고시원을 하나 해서 어떻게든, 운영해야 된다. 이거를 나는 잡아서 네. 밸류업 해가지고 이걸 성공시켜야 된다. 그 마음 하나로 임했죠. 이게 이렇게 해서 공실이 많고 이랬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떻게 이러면은 못 덤비죠. 못 덤비고 그냥 난 이거를 어쨌든 더 좋게 해서 이제 다 채워가지고 성공시켜야 된다. 이제 이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었던 건가요? 예를 그 이제 50개를 보셨다고 하니까 네네. 50개 중에서 내가 가진 자금으로 뭐 일단 접근할 수 있는 고시원 자체가 그렇죠. 제한적이었고 네. 거기서 거리. 또 뭔가 입지나 거리나 이런 그렇죠.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집에서 진짜 거리. 몇 개가 없었는데 네네. 쏙 마음에 드는 게 그래도 그나마 그거에서 이제 접근을 한 그렇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